요즘 물가 정말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주부들은 장 보기가 무섭다,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 열기가 두렵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를 예정이라 그야말로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정영민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창원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주부 임미라 씨. 4인 가족 전용 메뉴를 삼겹살과 된장찌개, 부침개로 정하고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야채 코너에서 정육 코너까지 가격표를 꼼꼼히 살피며 할인 제품 위주로 골랐는데도 10만 3천 원이나 나왔습니다. 품목별로 보니 불과 석 달 전보다 삼겹살은 2배, 채소와 부침가루는 각각 20%, 식용유는 품절 사태 장기화로 비싼 올리브유를 대신 골라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계부를 쓰게 된 이유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저희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많이 늘어서 자영업자들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껑충 뛴 원재료 가격에 음식값을 더 올려야 하지만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까지 줄어들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더 올리려니 제가 부담스럽고 안 올리려니까 이 운영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비교적 여유 있는 직장인들조차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4,000원, 5,000원 하는 도시락 쪽으로 많이 소비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단체 급식을 하는 공공기관도 비상입니다. 채소류를 직접 손질해 재료 가격을 낮추고 반찬은 식용유가 필요 없는 구이용으로 대체하며 전략적 메뉴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식용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튀김류보다는 버섯, 야채 메뉴를 오븐을 통해 요리를 많이 해가지고 전반적인 금액을 조금씩 낮추고 있어요. 문제는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보다 0.2% 높은 5.6%, 6월에는 6%대 상승률이 예고됐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석유류가 지금의 상승은 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차지하고 이게 계속 순환되면서 나머지 이제 물가들도 좀 많이 올랐죠.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 요금에 이어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 요금도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지난 4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자영업자분들 사정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식용유, 밀가루 같은 식자재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음식 장사하는 분들 이제는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서창우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업시간을 3시간 앞둔 한 치킨집.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전부 다 양념을 만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낫고 많이 처음 사다 쓰면 장사를 못 합니다. 트럭에서 치킨을 팔아오다 어엿한 가게를 차려 운영한 지 15년. 힘겨웠던 IMF도 기나긴 코로나19도 헤쳐나왔지만 가장 힘든 건 요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 등으로 식용유 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들어가는 분 자체가 다 비싸니까 어쨌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인건비라도 아껴보려고 영업시간도 2시간이나 줄여야 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치킨 가격도 7년 만에 1,000원씩 올렸습니다. 내가 가져가는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 솔직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장사를 하다 보면 담도 쉬면 남는 것이 되는데. 중국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가게 음식의 70%를 차지하는 밀가루 가격이 껑충 뛴 겁니다. 처음에 올렸을 때는 21,000원에 했거든요. 갑자기 계속 올라가버렸어요.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뚝 떨어졌던 매출이 좀채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종수 씨는 결국 수년간 함께 일했던 직원 2명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달을 2주로 해서 그래도 그때는 종업원들 월급이라도 주고 이렇게 잘 운영을 했는데 마른 수건까지 짜봤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 13년이나 운영한 가게도 접어야 하나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고물가 시대고 해서 사실 마음 끝에서는
사실 장사를 접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인건비도 안 나오고. 길고 긴 코로나 터널을 벗어나 작은 희망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고물가 시대, 특히 기름값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이 지난달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면서 운수 노동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서창호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택배터미널에서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박병기 씨의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는 곳은 저 아파트 단지에서 먼저 하고요. 택배기사로 일한 지만 벌써 10년. 요즘 따라 부쩍 부업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석 달 전부터 택배 물량이 예년보다 20% 정도 줄면서 가져가는 수입은 떨어졌는데 고정 비용인 경유값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월로 보자면 월에 한 5번 정도 열 걸 지금 한 8번, 최근 9번까지. 어르신까지 모시고 있어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렇다고 다른 일을 선뜻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택을 하다 보면 물건을 들고 2층, 3층 물건 하나 갖다 주러 오는데 7, 80m씩 걸어야 돼요. 그거 하루에 뭐 100건, 200건이요. 정말 필요한 녹초가 됩니다. 4년 전부터 용달차를 몰고 있는 박모 씨. 농산물, 공산품, 그다음에 수산물, 그다음에 이삿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외에도 많아요. 손에 쥐는 건 한 달에 30만 원 남짓. 하루에 한 4만 원, 5만 원. 주로 이제 공치는 날도 많아요. 그냥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없고요. 박 씨가 부담하는 비용의 60%를 차지하는 경유값이 연일 최고가를 찍고 있다 보니 멀리 다녀올 때 일감을 잡지 못하면 기름값조차 챙길 수 없는 장거리 운행보다 돈이 덜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단거리 운행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최선도로 400km 가는 것 때문에 최소로 5만 원, 6만 원 받아갖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죠. 이렇게 운수 노동자들의 부담은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보조금 기준 금액을 다시 한번 낮춘다고 하지만 얼마나 와닿을지 기대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세금으로서 어느 정도 유가를 보조해주고 깎아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와닿는 상태에서 우리는 세금은 계속 돈 많이 나가고 있고.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